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극재보다는 이제는 전해액 시대이다. 그래서 전해액 수혜주 탑4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극재가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주가가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양극재에서 투자를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신분도 있지만 우리가 양극재에서 한 발짝 비껴서 그러면서도 미래를 먹고 살 만한 그 무엇 2차 전지에서 저는 전해액으로 봤는데요. 그 전해액 시대에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종목 네 종목 앵캠, 첨보, 동아기업, 후성 이 네 종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PT 자료는 총 한 4개, 3꼭지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우리가 전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음에 4개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대체 전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양극재는 이미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전액에 대해서 눈을 다시 돌려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보는 각종 주요 전해질의 생산의 강자이죠. 그렇죠? 네, 목표가는 제가 50만원 정도 봤습니다. 엔캠은 얼마 전 상장한 전해액 생산 기업 1위 기업이죠. 네. 얼마 전에 상장했으면 전해액 생산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약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후성은 중국 시장의 전력난으로 전해질 생산에 차질을 이루면서 후성 같은 기업들이 큰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목표는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동아기업 한번 볼까요? 동아기업은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나이트가 미국 시장 증설과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전고체 시장의 진입 이런 가능성 때문에 향후에 아주 브라이트하게 봤는데요. 일단은 동아기업 목표가는 12만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번 알아볼까요? 엔캠은 1.9조, 동아기업 2.2조, 동아일렉트로나이트 0.9조, 첨보가 0.4조, 후성이 2.3조 이렇게 됐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KOTC에서 최근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KOTC에서 살 수 있는데 벌써 시총이 9천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고평가, 아직 고평가는 아닌데 상장했을 때 얼마나 가치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엔캠, 동아기업과 동아일렉트로나이트, 첨보, 후성 지금 첨보가 일단 3.4조로 선두권에 있고 엔캠, 후성, 동아기업 등이 비슷비슷한 규모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 전액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전액이 2차 전지 전체 모양에서 어떤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기타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가 전체 가격의 3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가 28% 이렇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전액은 전체 2차 전지를 100으로 나눴을 때 14% 정도의 가격인데 이 전액은 또 3개로 나눠집니다. 유분이 30%, 전해질이 40%, 첨가제가 3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전체를 다 모아서 전해액을 만든 기업일 수도 있고요.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일 수도 있고 전해질을 만든 기업일 수도 있고 유분을 만든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전해액을 하면서 각각의 소재들을 다 생산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각각 특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시장 규모와 전해질 첨가제 시장을 한번 보면 2차 전지의 이 전해액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렇게 뭐 2025년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네요. 네, 2,200톤. 네.
천만, 10만, 100만, 1200만 톤. 그렇죠? 1200만 톤, 1300만 톤, 1400만 톤, 2025년. 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F전해질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전해질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P전해질, D전해질, 그 다음에 전체 전해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2차 전지 전해액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양극과 음극으로 되어 있고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전해액이라는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 전해액은 리튬으로 되어 있는 전해질, 그 다음에 유기용매, 그리고 여기에 첨가제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전해액을 구성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전해액은 전해질,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전해액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전자의 전달 매개체로서 전지의 수명이나 안정성, 에너지 밀도, 출력 강도 등을 전해액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전의 질은 뭐냐? 전의 줄은 보통 리튬염, 염은 뭡니까? 소금이죠. 그렇죠? 예. 리튬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해액 내 원가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핵심 물질이다.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 또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핵심 물질이다. 여기는 주로 LiPF6 이 단어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리튬, 6불화 인산 리튬인데 리튬 인산 불소로 구성이 되죠. 리튬 인산, Li가 리튬, P 인산, F 불소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가장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리튬염이 LiPF 6불화 인산 리튬.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요. 이온, 이동, 용해도, 화학적 안정성이 다른 염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게 LiP6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 하면 리튬염을 말하고 LiPF6, 6불화 인산 리튬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해질의 기본 그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LiPF6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전해액의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걸 사다가 만드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제 가격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살짝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예, 양극재가 너무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음극재 시장은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 케미칼하고 여기 첨가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일 뿐인데 양극재 시장이 치고 나가고 다음에 이 유전해액 시장이 두 번째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 안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용매입니다. 유기용매인데 전해질을 잘 용해시켜서 리튬 이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유기용매입니다. 그렇죠? 네. 전해질을 잘 녹여서 용해시켜서 리튬 이온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기용매입니다. 다음은 첨가제죠. 양극이나 음극 표면 보호막을 형성해서 리튬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명 및 성능의 향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첨가제가 우리 전해질을 공부하거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첨가제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해액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리튬염과 유기용매와 첨가제로 이루어졌다. 리튬염의 가장 일반적으로는 것은 6불화 인산 리튬으로 LiPF6로 부른다. 그런데 최근에 이 6불화 인산 리튬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용매는 전해질을 잘 용해해서 리튬 이동을 잘 돕게 하는 역할을 하고 첨가제는 수명, 성능 향상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해액의 구조와 각각에 속한 세 개의 각체 소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차 전지
전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에서 이제 전해질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전해액은 리튬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전해액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 매출 비중 F전해질이 25%, P전해질이 51%, D전해질이 12%, B전해질이 6%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F전해질은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죠? 안정성 향상, 수면 연장, 저온 배터리 방전을 억제하는 역할로 주로 F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주요 경제 업체는 굉장히 많죠. 다음에 P전해질은 수명 향상, 고출력, 충전 시간 단축, 여기에서는 P전해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D전해질은 수명 향상, 고출력, 충전 시간 단축, P전해질과 역할이 똑같습니다. B전해질은 수명 향상, 순간 출력 향상에 B전해질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질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고 각각 전해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첨가제는 TMSB, AN, EP, FEC 등이 있는데 매출 비중은 6%입니다. 안정성과 수명 향상을 담당하는 게 첨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양극재가 이제 시장을 리딩하면서 실적을 한번 냈는데 우리가 왜 다시 전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양극재가 비싸다. 그래서 이제 더 싼 전액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액 제품을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왜 향후에 전액 시장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며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째는 전기차용 쓰임새가 확대되는 전해질 첨가제 시장이 아주 전해질 첨가제 시장이 쓰임새가 확대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그러한 제품으로 용도가 많이 상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기존 보명 전해지는 LiPF 6발의 인산 리튬 단독으로 전기차용으로 쓰기에는 출력이나 수명 특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각각의 단점을 보호하는 용도로 전해질 첨가제는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죠? 범용 전해지는 LiPF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여기 이제 첨가제를 사용해서 기능이나 개선을 더 시켜야 될 그러한 요구들이 많아지는 현재 상황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죠. 동사의 전해질 첨가제는 주로 기존 범용인 리튬염인 LiPF에 추가되어 전액 내에서 2에서 6%를 비중으로 섞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첨가제가 복수로 혼합돼 사용되게 한다. 그렇죠? LiPFS에 첨가제가 추가가 되고 첨가제가 복수로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해질 첨가제 시장은 전액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성은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전해질 첨가제 시장이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해질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첨가제 시장의 필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뭐 전해액 시장이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차 전지 전해액 시장 수요는 2022년까지 연평균 42%나 성장. 대단하네요. 연평균 40% 성장. 지난해 13만 5천 톤에서 2025년 109만 3천 톤까지 늘어날 전.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져졌네요. 전해질이 중요한지요.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소형 전지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용 전해액 비율을 나눠본다면 지난해 34대 66에서 지금은 6대 99로 전기차용 전해액 수요가 훨씬 커지고 시장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해액 시장이 엄청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302톤에서 2020년 451톤 그리고 2025년 1093톤까지 이게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이 보이고 있는 시장이 2차전지 전해액 시장이다. 시장이 커졌죠. 시장이 커지면은 뭡니까? 매력 있는 거죠. 매력 있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양극재도 커지고 음극재도 커지지만 전해액 시장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 두 번째 전해액 시장이 중요해진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이 화재가 많이 났죠. 여기에 물론 전액이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적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끝 마무리 여러 원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전액이 액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서 폭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급 전해질, 잘 만들어진 전해질,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안정성에서 전해질의 그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전해질을 막 바꾸지 않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한번 터지면 2, 3조씩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회사. 그래서 한번 검증돼서 쫙 장착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통과하고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한번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간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세 번째 특징은 전고체 개발입니다. 현재 전기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전액을 사용하죠. 하지만 전고체는 고체 상태의 전해질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고체죠. 이 경우 고체 전액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해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전 세계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 그렇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죠.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얘기하듯이 액체 전해질은 온도 변화로 인해 배터리의 팽창,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 배터리 손상 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내에서 유일한 액체인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면서 소재 모두 불연성 고체가 되는 거죠. 화재 폭발 위험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체 배터리를 전체 통과라는 배터리를 만든 3사,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SK온 뭐 세 회사인데 결국 누구하고 협업을 해서 고별을 하는 거 전액을 만든 회사와 협약을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기업이다. 이들과 협업을 하지 않고는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실험실에서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고 일부는 양산도 뭐 테스트도 해놓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충원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체 전해질을 통한 그 배터리를 만든 지가 이제 뭐 3, 4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오랜 시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막 공장을 짓고 증설하는 5년밖에 안 되는데 본전을 뽑아야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액체 전해질로 만드는 일반 리튬 배터리가 사용될 것이고 이제 다음 시대 2022년, 2023년부터는 당연히 미래 먹거리인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시각이 바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메타버스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주가가 움직여서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해액 시장에서 전고체는 더욱 눈에 가시성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고 그 생태계 구축에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전해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왜 우리가 전해액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양극재 시장 1차 시세를 냈고 다음은 전해액 시장으로 시각이 돌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같이 나눠 봤습니다. 특히 전액의 그 세 가지 구조 여러분들이 꼭 머리 위에 넣고 있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이 전액이 뭔가 시장에서 무슨 기술적 이야기를 나왔을 때 탁탁탁 이해를 하셔야죠. 세 개로 돼 있구나. 그렇죠? 전액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에 도움을 주고 어떤 기사라든지 분석 자료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비트라인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버전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많은 유튜브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